제3장 기울어가는 집안과 벌어지는 마음. 시집 온 지 5년째 전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상철이 저녁마다 외출하고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동네 아낙네가 귀띔했습니다. 자네 남편이 주막에서 화투 친다는 소문 들었나? 그날 밤 전분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도박하십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요? 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과일 판 돈으로 겨울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들 옷도 사야 하는데 아이들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상철은 전분의 말을 자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도박의 늪. 상철의 도박은 계속되었고 판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상철은 이번에는 딸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말하며 도박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장이 올 거요. 논문서 준비해 두시오. 논을 팔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먹고 살라고? 전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수원이 있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상철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만으로는 아이들도 6이나 되는데 제발 도박 좀 그만하세요. 전분이 애원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입 다물고 있어.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논이 팔렸습니다. 전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가정의 위기. 아이들도 점차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3살이 된 큰딸 순이는 밥상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줌마 왜 요새 고기가 안 나와요? 7살 막내 미애가 물었습니다. 고기는 비싸서 다음에 먹자. 전분이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빠가 도박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어느 날 순이가 전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분은 깜짝 놀라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친구들도 우리 집 망한다고 수군거려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부는 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막아볼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전분이 아무리 말려도 상철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성적이 우수했고 선생님은 꼭 중학교에 진학하라고 권했습니다. 순이야, 너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중학교에 가야지. 중학교 갈 준비 좀 하자. 선생님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전부는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공부 잘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넌 공부만 해. 전분이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전분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순이가 중학교에 가고 싶대요. 성적도 좋고 선생님도 권하시는데. 중학교? 여자가 무슨 중학교? 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중학교 많이 가잖아요. 순이는 공부도 잘하고. 전분이 말했습니다. 안 돼.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여자애 공부시켜서 어디에 쓰려고? 어차피 시집가면 끝인데. 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요? 전분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상철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 얘기는 끝났어. 순이는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되지 뭐를 더 해. 집안일이나 거들게 해. 전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여자의 교육 현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중학교에 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집안일을 거들거나 일찍 도시로 돈을 벌러 공장으로 취직을 나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여자의 중학교 보내서 뭐하노? 돈만 들고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늘 후회했습니다. 편지 한 장 제대로 쓸 수 없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것이 모두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는 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순아, 중학교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날 밤 전부는 상철에게 애원했습니다. 좀 봐요. 순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저 일을 더 할게요. 등록금은 제가 벌게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돈 문제로 순이가 학교 못 다니게 되어도 나는 모른다고. 전부는 몇 달 동안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과수원에서 일하고 낮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주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은 터지고 갈라졌지만 순이의 공납금을 모았습니다. 전부는 상철 몰래 순이의 입학 원서를 넣었고 순이는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전부는 순이를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순이는 새 교복을 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상철은 저녁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순이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순이를 중학교에 보내? 상철이 전분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보냈어요. 전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뭔데 감히 내 말을 어겨? 상철이 전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공부를 해야 해요. 똑똑한 아이를 집에만 있게 할 수 없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야? 돈이나 까먹지. 상철이 전분을 밀쳤습니다. 전분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공납금은 제가 냈어요. 당신 돈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냈어요. 뭐? 당신이 번 돈? 당신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길래? 상철이 비웃었습니다. 몇 달 동안 품팔이하고 바느질해서 모았어요. 순이 공납금 낼 만큼은 모았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상철은 화가 나서 전분을 때렸습니다. 전분은 맞으면서도 말했습니다. 때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순이는 학교 다닐 거예요. 그때 순이가 달려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발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돈도 벌어서 갚을게요. 순이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달려왔습니다. 아빠, 언니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상철은 아이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돈 문제는 당신이 책임져. 나는 한 푼도 안 낼 테니 알아서 해. 전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책임질게요. 순이가 중학교에 다닌다는 소문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서방네 큰딸이 중학교에 간다더라. 진짜? 여자애가?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맞아. 계모가 고집을 부려서 보냈다더라. 에이고, 돈 낭비야.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하노? 동네 아낙네들은 전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세댁, 순이 중학교 보냈다며? 돈 아깝지도 않아. 전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공부를 잘해서요. 배워야죠. 에이,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안학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자도 배워야 해요. 배워야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안학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세댁 참 별나네. 계모 주제의 의붓딸을 중학교까지 보내다니. 하지만 일부 젊은 안학내들은 전분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중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못 갔어. 맞아. 나도 공부 계속하고 싶었는데. 여자라고 안 보내줬어. 순이는 좋겠다. 계모인데도 저렇게 해주다니. 하지만 집안 형편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논밭을 잃어 쌀이 모자랐고 전부는 보리와 조로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도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와 된장뿐이었습니다. 전부는 순이의 학비를 벌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과수원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전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순이가 전분을 흔들었습니다. 전분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순아, 괜찮아. 조금 쉬었더니 괜찮아. 아줌마, 제가 학교 그만둘게요. 아줌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순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 해. 내가 괜찮아. 전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아, 엄마 말 들어. 너는 공부해야 해. 나처럼 배우지 못하면 안 돼. 전분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처음으로 전분을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전분의 친자식들과 그 와중에도 전분의 두 아이 5살 정혜와 3살 정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철의 3딸들이 정혜와 정수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다는 것이었습니다. 14살 순이는 정혜의 손을 잡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 동생이에요. 자랑했습니다. 12살 영희는 정수를 업고 놀아주었고 8살 미애는 정혜와 정수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너네 엄마 계모잖아. 너네 언니들 엄마 아니래. 정혜가 울며 집에 돌아오자 순이가 정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언니가 지켜줄게. 영희도 정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모두 형제야. 피는 달라도 마음은 같아. 전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날 밥이 부족할 때도 3딸들은 정혜와 정수에게 먼저 밥을 주었습니다. 동생들이 먼저 먹어야지. 우리는 더 참을 수 있어. 전분이 너희들도 먹어야지라고 말하면 순이는 괜찮아요. 동생들이 더 어려요. 배고프면 안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아플 때는 3딸들이 돌아가며 정수를 돌봤습니다. 밤에 정혜가 무서워하면 순이가 옆에 누워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말을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이 부족해서 전부는 자신의 밥을 덜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줌마 왜 안 드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배불러. 너희들이 먹어야지. 전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배불러요. 언니들 주세요. 전부는 정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혜야, 착하구나. 우리 딸 정말 착해. 그 순간 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 그 말은 정혜만이 자신의 딸이고 순이, 영희, 미애는 우리 딸이 아니라는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우리 딸이지. 전분이 서둘러 말을 고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숙제하러 갈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걸까? 세월이 흘러 둘째 딸 영희도 국민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당연히 영희는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달랐습니다. 전부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아, 너도 중학교 가고 싶니? 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해볼게. 너는 시험 준비해. 전분이 말했습니다. 상철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한 명도 모자라서 또 보내겠다고? 여자애들 중학교 보내서 어디에 쓰려고? 순이가 중학교 다니는 것 보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영희도 똑똑해요. 보내야 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안 돼. 빌어먹을 돈도 없고.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벌게요. 영희 학비도 제가 벌게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 당신이 얼마나 번다고? 상철이 전분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전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 수 있어요. 순이 때도 그랬잖아요. 영희도 보낼 수 있어요. 결국 상철은 포기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알바 아냐. 영희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박서방네 또 딸을 중학교에 보냈다더라. 큰딸도 모자라서 둘째 딸까지. 저 계모 참 별나다. 의붓 딸들을 그렇게까지 챙기다니. 그리고 2년 후 막내딸 미애도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부는 미애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애야, 너도 중학교 가야지? 진짜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미애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들도 다 갔는데 넌 왜 못 가? 전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은 이번에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분이 고집을 부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애도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서방네 딸들 셋 다 중학교를 다니네. 여자의 셋을 다 중학교에 보내다니. 저 집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계모가 악착같이 일해서 번다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 카이. 에이고 참 별난 계모도 다 있네. 이것은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여자아이 셋이 모두 중학교에 다니다니. 그것도 계모가 의붓딸들을 중학교에 보내다니. 동네 사람들은 전분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부산에 있던 진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전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순이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은 없습니다. 곧 서울로 올라갑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동생들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순이, 영희, 미애가 중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진수 올림. 전부는 편지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진수가 서울대에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기뻤지만 진수가 여전히 전분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어머니께라고만 썼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상철은 편지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놈 장하구나.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축하해야죠. 진수가 정말 대단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빠가 저희 중학교 다니는 거 잘했대요. 그래. 진수가 그렇게 말했구나. 전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철이 도박판에서 크게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전분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 뭐라고요? 집을요? 전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빚을 갚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부는 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여보, 제발 도박을 끊어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집마저 팔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7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전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 정혜, 정수. 5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제발 도박 그만해요. 순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리면 안 돼요.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미애가 상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상철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전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상철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40 중반의 가장이 아이들처럼 울었습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할게. 맹세해. 제발 용서해 주구려. 상철이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전분은 상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날 밤 상철은 전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이 딸들을 중학교에 보낸 것. 정말 잘한 일이오.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은 도박을 끊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전분과 함께 일하며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소. 미안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술 냄새 없이 돌아오고 밥상에서 오늘 학교는 어땠니? 물어보는 것을. 어느 날 상철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아버지.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줌마가 아니, 너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야. 나는 몰랐는데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걸. 상철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전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여름방학, 진수가 잠시 집에 왔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진수는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는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수야, 왔구나. 축하한다. 서울대 수석 합격이라니. 감사합니다, 아줌마. 진수는 여전히 전분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전분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서울은 어때? 괜찮습니다. 진수의 대답은 짧고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진수는 정혜와 정수를 안아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순이야, 중학교는 어때? 공부 재미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오빠 재밌어. 아줌마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줌마가 대단하시네. 동생들 셋 다 중학교에 보내다니. 진수가 말했습니다. 전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진수는 전분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다시 서울로 떠났습니다. 전부는 진수야, 서울 가서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수는 네, 아줌마. 라고만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줘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공부해야지.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 못 다녔을 거예요. 아버지는 반대했잖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아, 너는 배워야 해. 나처럼 배우지 못하면 안 돼. 전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순이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마라는 호칭은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서는 전분이 점점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남겨진 가족들,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상철이 도박을 끊은 후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이제는 상철도 함께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전분의 고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분의 서툰 말 한마디가 여전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높은 곳을 꿈꿀 수 있도록 전부는 계속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계모 참 대단하다. 의붓 딸들을 셋 다 중학교에 보내다니. 맞아. 요즘 시대에도 여자애들 중학교 보내는 집이 드문데 셋 다 보내다니. 저런 계모라면 친엄마보다 낫겠네. 하지만 전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분이 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분의 6번째, 7번째, 8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고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지만 전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전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전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순이가, 영희가, 미애가, 그리고 진수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날을 꿈꾸며 전부는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제 3장 끝.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사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